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올린 영상의 파트 2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고등부 그리고 캐나다의 퍼블릭 하이스쿨, 캐나다의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아이가 지금 여기서 영국제 10학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왜 굳이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이곳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는지, 그것도 쿠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그 고등 과정이 저희 아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살았던 그 위니펙 지역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쿨 캐치먼에 따라서, 즉 자기가 이제 거주 지역에 따라서 퍼블릭 스쿨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퍼블릭 스쿨 중에서 굉장히 대학도 잘 보내고 그런 학교였습니다. 교육열도 또 높고요. 그 뭐 중국인 이민자들도 많고 그래서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냥 퍼블릭 하이스쿨이라고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뭐 맥길 대학 그리고 UT 토론토 대학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퍼블릭 하이스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일단은 뭐 UT나 뭐 맥길이나 소위 말하는 캐나다의 뭐 UBC 그런 학교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배정받는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그냥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말 그대로 거기에 주니어 하이, 한국으로 말하자면 중학교죠.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거기 이제 다니면 바로 그 옆 학교로 고등학교도 배정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도 그 중학교 과정에서도 어쨌든 뭐 공부는 많이 하지 않지만 캐나다가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뭐 또 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니까 뭐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이도 뭐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아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뭐 으쌰으쌰해서 잘 생활하고 즐겁게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캐나다에 그래도 특별히 엇나가지 않는 이상은 캐나다의 웬만한 대학은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캐나다에 그 보통 말하는 뭐 명문대들 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UBC, UT, 뭐 맥길 대학, 그리고 뭐 워털루 대학, 뭐 이런 또 그 외에도 뭐 맥마스터 많죠. 좋은 대학들, 캐나다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소위 말하는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5대학들은 소위 말하는 세계 그래도 100위권 대학들입니다.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런 대학을 저희 아이는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캐나다의 일반 퍼블릭 하이스쿨들은 그렇게 지역에 따라 좀 편차는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았던 위니펙은 뭐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주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로 따지면 학업 성취도가 거의 바닥인 최하위권의 주입니다. 그 최하위권의 주의 주도고요, 위니펙이. 뭐 위니펙에도 그 교육청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학교들도 고등학교들도 수십 곳이고요, 수십여 곳이고요. 뭐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학교가, 해당 학교가, 저희 아이가 배정받을 학교가 최고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니펙에서도 사립 보딩 스쿨들도 있고요, 꽤 괜찮은 그런 사립 학교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정할 때 어쨌든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그 한국 분들은 잘 아마 외국 대학 가기 쉬워요 하면 잘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수월하길래 그렇게 얘기하나. 근데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로 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캐나다의 그 자국에 있는 캐나다 학생들에게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참고로.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
다 모두가 고등학생 일반 그 퍼블릭 하이스쿨 기준으로 뭐 50% 이상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고등학교 그 1학년 한 2학기부터 좀 열심히 해서 2학년까지 조금 열심히 하면,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들에 그냥 경쟁력 없는 과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또 노력을 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요. 그랬다고 가정할 때 어쨌든 지금 제가 너무 캐나다 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레이시아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고등부 과정을 선택한 거잖아요.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셉니다. 교육열이 세고 여기 사교육도 엄청 많이 시켜요. 여기 로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로컬 학생들도 여기 코칭만 하더라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튜이션 센터라고 여기선 하거든요. 어쨌든 학원이 그래도 꽤 보입니다. 적지 않게 보입니다. 다 로컬용이에요. 심지어는 꼭 국제학교 학생용이 아니고요. 여기 그냥 로컬의 학원들이 그렇게 적지 않게 보인다는 건 말레이시아의 교육열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꼭 국제학교가 아니더라도 여기 코칭만 하더라도 그냥 내셔널 커리큘럼을 따르는 학교들에서도 뭐 호주로, 영국으로, 예, 그리고 여기 말레이시아는 또 외국 그런 대학과 그 조인트 함께하는 그런 뭐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도 있고 트위닝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꼭 국제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영어 구사 능력도 좋고 그리고 해외 대학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또 꼭 예, 그 국제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뭐 100의 학생이 있다면 거의 99%가 다 국내 대학 입시를 향해 달리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예외입니다. 그런 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국제학교는 뭐 더 심하고요. 그게 예, 이렇게 해외 대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도 정말 나라들이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잖아요. 너무 뜸을 들였나요? 뭐 뜸을 들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이제 진짜 저희 아이가 캐나다 고등학교에 제 안 보낸 이유는 캐나다 고등학교는 정말 이제 말이 고등학생이지 거의 성인입니다.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뭐 연애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보면 술, 담배, 예, 뭐 요즘은 뭐 전자담배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역에 따라서 마약, 뭐 대마, 정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저희는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조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아이가, 물론 내 아이는 믿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엔 고등학생들도 운전을 많이 합니다. 16살 때부터 운전을 직접 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고등학교만 해도. 저희가 그런 배정받을 그 고등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그리고 파티 문화 이런 게 솔직히 저 아빠로서 많이 좀 걱정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다 무료예요. 여기 말레이시아 지금 쿠칭에서 물론 저렴한 학비를 내고 그래도 예, 가성비 좋은 그런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여기에 온 거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저쪽에 뭐 쿠알라룸푸르나 그런데 비싼 학교들 안 보내고 왜 굳이 저기 쿠칭까지 가서 저런 학교를 보낼까, 캐나다 시민권자가.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캐나다의 그런 고등학교에
그런 문화, 그게 저는 많이 걸렸어요.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퍼블릭 하이스쿨이다 보니까.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뭐 안 좋다고 말하는 범위가 한국 사람 기준에서, 한국 사람의 정서 기준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그런 좀 노파심이 컸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적인 분위기가 뭐 한국이나 그래도 말레이시아처럼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학생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좀 관심을 갖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이런 전체적으로 학업적인 이런 학구열이 불타는 분위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보내면서 여기서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공부량이 정말 적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공부량에 제 아이가 공부하는 양은 한 3분의 1 정도 합니다.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해도 여기서는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은 전혀 저희 초이스에 없었고요. 참고로. 왜냐하면 저희는 국내 대학 진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예 국내 대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혀 거기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뭐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그냥 캐나다에 있는 게 제일 좋았지만 캐나다의 그런 대학들도 저희는 적어도 저희의 그 시야에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에,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뭐 한국에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데 가는 거 말하시는데, 저희한테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저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대학들도, 캐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개 대학들도 세계 100위권 대학들이에요. 정말로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세계 100위권 대학에 드는 대학이 있어봤자 한 3곳 정도입니다. 저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학교는 말 그대로 해외 의대를 가야 되는데, 해외 의대를 갈 때 저희가 유럽 쪽을 바라보고 있고, 가장 그래도 쉽게 인정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학업 성취도죠. 그 결과물이 A레벨입니다. 물론 뭐 IB 디플로마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뭐 IB 디플로마 그 과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영국제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A레벨 해가지고 그렇게 의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저희한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뭐 KL에 있는 그런 막 좋은 등록금 비싼 학교 안 보내나? 아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를 그런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어민 100%, 캐나다 학교 다니면 무료고 원어민 다 100%고 그 캐나다에 다 교원 자격증 100% 갖춘 그런 학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학교에도 굳이 안 보내는데 원어민 100%? 그게 저희한테는 정말 전혀 고려도 안 했고, 적어도 저희 아이한테는 전혀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뭐 좋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 아이 자체가 막 어떤 뭐 이런 운동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거, 시설 좋은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그런 뭐 어떤 이런 액티비티에 참여해 가지고 막 그런 거를 진짜 학교 캠퍼스가 좋아야 되고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고, 그렇다면 저희도 그럴 텐데 지금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좀 낙후되긴 했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굳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학비를 내는 것도 저희는 투자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무료거든요. 남들은 일부러 비용을 내고 막 국제학생 학비를 내고 캐나다로 조기 유학도 가고 하잖아요.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도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적은 돈이지만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분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참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뭐 쿠알라룸푸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고가의 국제학교를 전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도 그래도 국제학교도 보내봤고, 캐나다 가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봤고, 또 나중에 여기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그냥 국제학교 보낼까? 왜냐면 한국에선 저도 좀 더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의 그 교육적인 그 질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보내본 학부모로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국의 국제학교들 원어민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학비도 비쌉니다. 근데 그만큼의 그 교육의 질은 저는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레이시아, 물론 뭐 저도 말레이시아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아이 보내고 있지만 여기 제 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100% 로컬 선생님들이에요. 100% 로컬 선생님. 아니, 선생님들 뭐 다 어떻게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아주 만족합니다. 아이 학교 보내는 거에 있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고 제가 관심이 많은 거지 극성이 아니에요. 극성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 아이 여기서 지금 그 심화수학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다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아이의 캐나다에서 아이 그 트라이 컨퍼런스라고 학부모, 아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 빼고는 아이 관련해서 아이 뭐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아이 교육 관련해서 누구랑 상담받고 막 이렇게 막 아이 학원 보내면 뭐 애 잘하고 있냐 뭐 하냐,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래도 학원에 애를 보내야 되니까 그땐 처음에 상담을 갔죠. 1월에 학기 초에. 그 다음에는 전혀 지금도 보내면서 아이 뭐 잘하고 있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그냥 어떻게 할만하냐 할만하면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 막 누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막 극성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막 푸시하고 막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조금 늘 말씀드리지만 좀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해외로 나온다면 좋은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나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도 잘 되고 여러분 아이들도 잘 되고. 그래서 고등부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목표가 확실한 친구들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캐나다에 괜찮은 대학 가고 싶다, 뭐 북미에 괜찮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캐나다 퍼블릭 하이스쿨이 훨씬 한국 학생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뭐 해외 의대를 학부 과정에서 진입하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에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좀 더 학구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는 캐나다의 퍼블릭 스쿨들이, 공립학교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보다 더 좋다고 제가 손을 들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손 들어준다고 뭐 누가 환호하겠습니까만은 환호를 하겠냐마는 어쨌든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까지는 캐나다가 학생들에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았던 그 캐나다에서 공부 꼴찌하는 주의 교육 환경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등부에 있어서는 그냥
목표에 따라서 일반 그냥 명문대 가고 뭐 북미의 좋은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면 캐나다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저희처럼 공부 좀 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특히 뭐 영국 대학이나 예, 이런 뭐 호주 대학 이런 데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뭐 유럽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고등부 참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런 경험과 메시지가 또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